본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용 영상으로만 봐주세요. 앤트맨 테레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앤트맨의 주식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식 시황 및 특징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플러스 0.57%, 코스닥이 3.68% 상승했으며 코스닥의 반등이 크게 나온 하루였네요. 코스피는 192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585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으나 기존에 이제 하락폭이 많이 컸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개인만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약 1,400억 정도 매도를 하였는데요. 일단 수급은 코스피에 대한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기관이랑 외국인이 다 파는데 개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좀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은 오전부터 종가까지 계속 주구장창 팔았고요. 기관은 이제 오전에 좀 매수를 하다가 오후가 이제 오전장이 좀 지나면서부터 매도를 쳤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장이 끝나기 직전에 이제 매물을 쏟아냈어요. 아무튼 이렇게 조금 수급이 코스피는 좀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는 기관의 매수에 힘이 입어서 주가가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476억 원에 대한 순 매수를 하였네요. 시간대별로 보면은 장 후반에 가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일지 내일 장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옵션 상품에 대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이슈 사항을 보게 되면은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애국 테마주가 이제 계속 이제 종목을 바꿔가면서 애국 테마주가 돌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사무용품 쪽이 반등을 했다가 또 어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반등을 했죠. 또 오늘은 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갤럭시 노트가 갤럭시 노트 10이 이제 공개가 됐죠. 이제 삼성에서 뉴욕 이제 2019 원팩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갤럭시 노트 10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해당 관련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무역 갈등 해빙 기대감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 가지 물품이 오늘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이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옵션 상품 만기이니까 항상 옵션 상품에 대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전월에 옵션 상품에 이제 거래를 했다가 만기일이 도래하게 되면은 이제 금액을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옵션 상품을 좀 저는 거래를 안 해봐서 옵션 상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상품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은 크다 이 부분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일 무역 갈등으로 따른 애국 테마가 화장품 종목으로 확대를 해서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이 거의 상한가를 많이 쳤죠. 에이블 CNC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한국 화장품 제조 상한가를 쳤고요.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많이 급등을 보이면서 특징주를 좀 꼽아볼 수 있겠어요. 네,
삼성전자가 뉴욕에서 열린 언팩에서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를 했고요. 일본 반도체 소재 일부가 첫 수출을 재개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사항은 총 4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이 본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내 주변 일본 청산하자,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해 스웨주가 속속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가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이게 애국 테마주라고 해서 종목을 돌아가면서 계속 무슨 테마성으로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수산주도 합세를 했고,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오늘 났네요. 네, 두 번째로는 한국에 대한 정보 태도에 대한 변화를 보겠다. 추가 규제의 여지를 남긴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8일부터 시행을 할 건데 1,100여 개의 전략 물자를 일괄 포괄 허가를 개별 허가로 바꿔서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건데, 근데 오늘 첫 수출이 허가가 났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연금이 구세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종목을 쓸어담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떨어지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시장에서 저가에 매수를 하고 있다. 시장이 더 떨어지게 되면 국민연금도 손실을 볼 텐데 국민연금이 좀 방어를 해주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후 외환 한증시 믿을 거는 실적과 배당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을 때는 펀더멘탈이 강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실적에 대한 지금 또 실적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로 해서 배당까지 받는 그런 전략으로 투자를 해야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나노메딕스, 모나리자, 에이블 CNC,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을 제가 꼽아봤는데요. 오늘의 특징 종목들을 HTS에서 기업의 간략한 재무 현황 및 차트를 통해서 매수, 매도가 가능한 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화장품 제조를 먼저 볼게요. PBR은 1.74, 퍼는 27.18로 현재 가치보다는 약간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주주는 임충원의 11인이 이제 46.71로 대주주가 이제 자사주랑 합하게 되면은 66% 정도가 묶여 있는 그런 물량으로 보입니다. 약 한 34% 정도가 유통 물량으로 보이는데, 일단 회사에 대한 기업 개요를 자꾸 보면 OEM 수주 증가로 인해 신규 거래처에 대한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매출액은 4.99%가 올랐고 영업이익은 68.64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주니까 중국 쪽의 사드 보복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시가총액은 902억으로 굉장히 낮죠. 또 한국 화장품 제조랑 한국 화장품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 화장품 제조가 대장인 것 같아서 오늘 특징주를 뽑아봤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매출액은 649억에서 882억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유보율은 2183%로 굉장히 건전하고 부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ROE는 이제 좀 낮네요. 10미만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판매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재무 추이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2013년 이후로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영업이익률이 많이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회사 자체에 대한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의 주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가 났는데 일단 이렇게 추세 자체는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듯 한데요. 한동안 이제 주가가 급등을 많이 했죠. 이때 이제 아마 중국 쪽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온 자리는 뭐 충분히 바닥 구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위치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추세가 일단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그려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채널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추세 그 하단을 찍었죠. 여기 이제 추세 하단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하단을 찍고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은 좀 당연히 강하게 움직이겠죠. 분봉상에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상한가를 뭐 아침에 급하게 그냥 9시 30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를 한번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상한가가 무너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간 요 자리 24,000원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0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손절은 꼭 잡고 가야겠죠.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가 되면은 손절을 잡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매수가는 24,000원 24,000원에 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은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가 난다고 하면은 손절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매수를 여기서 한다고 하면은 매도는 뭐 많이는 안 가고요. 오늘 상한가 자리 정도만 단타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6,000원 정도, 한 26,000원 정도, 28,500원, 오늘 상한가 자리에서 낫겠죠. 오늘 상한가 자리 정도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 자리도 지금 한 8%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은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도가는 오늘 상한가 자리 25,800원 정도 매도를 분할로 매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분할로 매도를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내일은 강하게 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일 오늘 그 상한가가 무너졌다가 다시 들어줬던 24,000원짜리가 온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나노메딕스를 보겠어요. 나노메딕스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PBR은 4.63%로 4.63배로 좀 현재 가치보다 높고요. 대주주도 지금 되게 작죠. 6.3%밖에 안 걷고 있고, 나노메딕스는 조금 재무가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그렇죠. 재무가 좀 별로죠. 매출액도 줄고 있고, 영업이익 적자에, 영업이익 지금 2년 연속 적자입니다.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가 되고 4년째에 들어가면 관리 종목에 들어가고 상장 폐지의 여건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분기 매출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1분기도 적자죠. 그래서 나노메딕스는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런 거는 종목을 안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상한가를 갔긴 했는데 일단 주가의 위치는 낮게 있는 건 맞지만 이런 것들은 잘못 몰리면은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리는 나와요. 자리는 이렇게 이제 5,100원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분봉상의 상한가의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한번 단타로 들어가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리스크가 크니까 단타로 들어간다고 하면 6,050원 정도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 자리는 요 정도 자리가 매도가 될 것 같은데, 7,000원 자리, 6,040원에 사서 7,000원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먹을 구간인데,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재무가 너무 안 좋아서, 재무가 너무 유보율도 되게 작죠. 부채는 높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노메딕스는 저 같으면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매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노메딕스는 패스할게요. 패스. 세 번째로는 모나리자를 보겠습니다. 모나리자 PBR은
2.52%는 안 나오는 거 봐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종이 목재, 저희가 쓰는 그 모나리자 아시죠? 티슈, 그거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뭐 마스크 매출 증대로 실적이 상승했다, 이렇게 서머리는 좋게 나오고 있네요. 영업이익이 124%를 증가를 했다. 실적을 보니까 2018년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네요. 유보율은 240%, 유보율 많지 않고 분기상으로 봤을 때 적자에서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올해 자체는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났기 때문에 일단 재무가 약간은 아니고 좀 많이 이제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일단은 마이너스를 한번 났고 올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요동을 치지 않을까. 그리고 모나리자는 오늘 많이 하락을 했는데 기존에 조금 많이 올랐죠. 지금 이게 거의 이틀 만에 한 50%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주는 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보여지고요. 모나리자를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분봉으로 봤을 때 15분봉 정도를 보면 이 자리가 딱 하늘에 보이죠. 네. 이렇게 이제 매수를 단타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어정쩡한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안 오면 매수를 안 하면 그만이니까, 매수를 안 하면 손해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이 자리까지 안 왔다가 올라가서 배가 아플 수는 있지만 손해는 보는 거 아니니까 주식은 항상 손해 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3,310원 정도 자리, 3,310원 정도 자리가 오면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3,310원 모나리자. 네, 매도가 되는 자리는 직전 고점이었던 자리, 여기 이제 저항이 되겠죠, 이 자리가. 네, 그래서 3,700원 정도, 3,700원 정도로 해서 매도를 해볼 수 있겠다. 3,700원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서 요 구간이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는 일단은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접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3,310원 요 자리까지 딱 떨어져서 온다고 하면은 사서 3,700원에 매도를 해서 단타로 먹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울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는 에이블 CNC를 볼게요. 에이블 CNC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미샤에 대한 그 화장품 관련주인데 한동안 좀 주가가 잘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꼬꾸라졌는데 PBR은 0.72배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계속 영업 손실이 커요. 여기도 영업 손실 97.54, 영업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적자 회사인 거는 분명합니다. 연간 전체로 봤을 때 적자를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2018년부터 지금 2019년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출액도 줄고 있고 적자가 나고 있고, 유보율은 좀 그래도 있네요. 기존에 좀 이때 이제 14년에서 17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사내 유보율은 있고 부채는 없고, 이런 그 재무에 대한 현황은 나쁘지 않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올해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지금 3분기, 그러니까 3월달에 1분기 1쿼터에도 적자가 됐죠. 아마 2쿼터에도 적자가 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에이블 CNC는 오늘 좀 주가가 올라왔지만 자리도 괜찮아요. 에이블 CNC가 자리가 이런 박스권 정도의 자리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주가 위치도 나쁘지 않죠. 높지도 않아서 주가 위치가 나쁘지 않은데, 일단 이렇게 그 하락 추세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가량 이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찍고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장이 오늘 이제 윗골을 달고 떨어졌는데 거래량 좀 터졌죠. 지금 단타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손절을 잡고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블 CNC를 개인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보려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자리가 지금 보이는 자리가 이렇게 8,890원,
요 자리나 아니면 조금 높이 준다고 하면은 요 자리 오늘 저점 받은 자리 9,000원 정도 자리 9,020원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 정도 자리에서 단타로 만원 정도의 매도를 해볼 수 있는 요 구간의 단타에 대한 접근으로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이블 CNC도 회사의 재무가 안 좋으니까 단기 투자로만 접근을 하자. 그래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는 9,030원 그리고 매도는 만원 이렇게 매도랑 매수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특징주 마지막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별명이 약국이죠. YG의 약국. 지금 계속 이슈를 내고 있어요. 버닝썬 이후로 뭐 PBR은 1.72, 1.27, 펀은 25.75로 뭐 지금 가치 평가보다 약간 고평가되어 있긴 한데 양현성 뭐 외 구인이 36.43, 뭐 네이버도 2대 주주로 있고 국민연금 이렇게 다 합친다고 하면은 45에다가 한 52%, 53% 정도가 묶여있는 주식 수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3%, 47% 정도가 유통 물량인데 시가총액은 4,200억 정도. 매출액이 뭐 올해도 뭐 전년 대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좀 악재가 너무 커요. 여기는 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또 최근에 또 대성이 무슨 그런 건물에서 성매매 건물에서 뭐 그런 이슈가 좀 났죠. 그래서 좀 굉장히 회사의 가치는 괜찮은데 이런 엔터 쪽, 그 연예인 쪽은 그 이미지로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이슈가 큰 기업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일단 뭐 회사 자체로 봤을 때는 뭐 회사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네, 어쨌든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무에 대한 현황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금융 쪽, 금융 투자 쪽에서 단타로 접근을 많이 했어요.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뭐 차트상의 위치가 낮은 형태로 보이니까요. 지금 24,000원 요 자리가 지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맥점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YG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제일 현명할까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위치가 봤을 때 한 25,000원 정도 자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보이는데 한 24,500원? 이 자리에서 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4,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매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자리 네, 27,900원 자리. 그래서 요거는 접근을 만약에 YG를 새로 사신다라고 하면은 매수는 24,6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매도는 27,900원 요렇게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이 단타로 딱 먹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손절은 오늘 시가, 오늘 장대 양봉의 시가 요 자리죠. 네,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겠다. 요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가가 보면은 뭐 오늘 얼마인가요? 시가가 23,500원이죠. 네, 23,500원을 깨면은 손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3,500원 네, 요렇게 한번 YG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잠잠해지면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장기간으로 가지고 계시면 진짜 여기까지도 천정부근이 이제 5만원 분이 천정부근인데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굳이 뭐 이 종목을 사갖고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철저히 단타로만 접근을 하자. 그래서 단타로 접근했을 때는 네, 여기 자리에서 접근을 해서 매도는 25,000원 자리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의 특징적인 종목을 차트로 다 봤고요. 네, 오늘 주식 현황 및 특징 종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앤트맨의 테레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앤티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